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제 차담. 저희 이제 방송 진행하는 와중에 진행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됐는데 굉장히 기사가 어제 오늘 지금 막 그렇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맹탕이었다, 빈손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오히려 회담 이후에 안 하니만 못했다, 회담 이후에 더 나빠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뒷얘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격앙된 대통령실. 예, 시간을 잠시 어제로 돌려보면은 어제 그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 명령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야당 주도로 절차가 진행됐고 결국 뭐 그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대표와 만남과 무슨 상관이냐?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첫 번째 불편한 포인트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긴급 브리핑을 또 했어요. 여기서 이제 동행 명령장 관련 입장을 냈는데 정혜전 대변인이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다. 그리고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또 표명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의아해하는 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회담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정도로 좀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 있는데 이 시점에 야당과 대표 회담을 잡아 이런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례적으로 이미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만나고 맞습니다. 연락하기로 하고 뭐 문자도 주고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피할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용산은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불편함이 계속 이어졌는데 어제 이제 회담이 끝나고 원래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것도 용산에서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겨우 잡은 차담인데 그날에 또 다른 만찬이 있었고 그리고 의전도 사실 뭐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한 후배이긴 하지만 지금은 여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의전이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브리핑을 안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좀 오늘 뭐 어제 있었던 얘기들을 좀 나온 걸 다시 들여다보니 자신이 얘기한 한 대표 입장에서 자신이 얘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얘기를 해주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김 여사 활동 중단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으니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더는 이 얘기하지 마 또는 너는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잖아. 우리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한 어떤 규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모 그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 나는 편하게 빠져나오려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걸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어떤 의혹 제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네, 뭐 근데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거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게 용산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한 거는 원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회담 끝나고 바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친한계 의원들이 이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감을 느끼는 방식이었다. 한동훈 대표를 25분 기다리게 했다. 그 장소나 앞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한 것도 좀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야당 대표보다도 못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영수회담보다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대표의 저의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브리핑을 좀 취소한 걸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약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끝나자마자 저렇게 불편함을 드러내는 게 맞느냐 이런 불만을 좀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명태균 논란 그리고 여사 활동 중단 등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돌아가서 좀 내용을 되짚어보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건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건의를 하는 형태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한 대표는 좀 갈라서기 위한 만남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대통령을 궁지로만 몰려고 한다. 이런 좀 불편함을 좀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꾸 이런 식이 반복되면은 대통령도 화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일부 보도에서 뭐 한 대표의 어떤 문제 제기에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것처럼 나왔는데 이 역시 또 사실과 다르고 6대4 정도 비중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한 대표가 오히려 재반박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불편함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반론을 좀 제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도 되는 건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반복되는 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이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좋은 시간이었다. 네. 언론에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네.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거절하고 집으로 가버려서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거는 한동훈 대표 측이 대통령실에 원탁 테이블을 요구를 했는데 예. 이거를 거절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MBN이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과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은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뭐 한국관광공사 사정에 내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이런 것까지 예.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해서 서로 뭐 대화가 오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견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나 용산에서는 일종의 이제 경고성 발언이다 아니면 우리를 예. 위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뭐 예. 이런 식의 취지의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 나온 보도에는 이탈표가 나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낸 부분이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했는데 여당이 어떤 위헌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말한 것까지 맞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헌정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나로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뒤에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도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 이 취지인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약간의 보도와 조금씩 뭐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국민 사과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좀 계획이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네. 김건희 여사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사안에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약간 이견도 있고 시점도 너무 늦었다라고 해서 이미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2부속실 설치를 국감 이후에 하는 거 뭐 이런 걸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오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예, 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이 군사적 밀착의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고를 한 셈이고요. 근데 그간 우리 정부는 어떤 군수물자 지원 방침만 고수했는데 이거는 상당한 입장 변화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는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좀 고민하는 이유는 그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 노후화된 그런 재래식 무기 개량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정찰 위성 기술을 준다든지 이런 러시아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된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탈영해서 잡혔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또 발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뜻 먼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끝으로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료 단체들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의학회가 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함께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게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의 메시지고요. 이번 결정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미랄이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참여를 환영한다.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함익병 원장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